2025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의 합격자 발표가 끝났습니다. 이번 주까지 등록을 마치면 곧 정시 모집이 시작되는데요. 수험생들은 다양한 합격 예측 도구를 활용해서 지원을 준비하게 될 텐데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올해 정시 모집의 새로운 변수들과 합격 예측 도구를 똑똑하게 활용하는 법까지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입시의 정석, 오늘은 서울 숭의여자고등학교 정재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시 모집에서 또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수시 모집 2월 인원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지금 속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수시 미충원 인원 살펴보는 게 왜 중요한 걸까요? 결국 대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집 인원 대비의 그 지원자로 경쟁률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이게 모집 인원이 늘어나면 당연히 경쟁률도 내려가고 또 그만큼 합격선의 변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이제 대학들은 가급적이면 수시에서 좀 많이 뽑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서 수시 전형은 모집 인원이 좀 많은 편이고 정시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인데 2월이 되게 되면 이제 정시 모집 인원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합격선이나 또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올해는 의대에서도 등록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한양대 의대가 최초 합격자의 70%가 이미 빠져 있다는데 이렇게 되면 정시 모집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의대 여파로 최상위권 학생들의 이제 이동이 좀 많이 일어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역 인재 전형에서 좀 많은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얼마나 2월 될 것이냐 또는 얼마나 충원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예측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이제 내일 모레 26일까지 충원이 되는 그 과정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편 또 요즘 보도되는 이제 한양대 의대라든가 고려대 의대에 이제 충원율이 많이 돈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제가 이제 팩트를 좀 확인해 보니까 전년도하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전년도에도 뭐 한양의대 같은 경우에 모집 인원의 2배 정도가 이제 충원이 돌았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뭐 유의미한 정보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학생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잘못 오해가 되면 이제 일희일비할 수 있으니까 좀 정확한 좀 팩트 체크가 좀 아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전년에 비해서 아주 뭐 뚜렷하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네. 말씀도 해주셨고요. 학생들이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입시 정석에서도 계속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변환 표준 점수입니다. 같은 점수더라도 어떤 학교에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이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선생님, 대학들이 이렇게 변환 표준 점수라는 제도를 채택하는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변환 표준 점수는 이제 아무래도 탐구 과목을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난이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그 난이도 차이에 따라서 표준 점수의 점수 차가 좀 발생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원인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생활과 윤리의 만점자의 경우에는 표준 점수가 이제 무려 77점이나 나왔고 또 화학원 만점자는 반대로 훨씬 더 어려운 공부를 했습니다만 표준 점수가 이제 65점이 나와서 무려 이제 12점 차가 이제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과목 선택의 행운이라고도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대학 입장에서는 이런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좀 완화할 필요가 있고요. 또 전체 입학 전형 안에서 탐구 과목이 그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을 좀 축소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환 표준 점수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학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공정하게 뽑으려는 노력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좀 맞는 학교를 골라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생활과 윤리하고 윤리와 사상을 선택해서 둘 다 만점 받은 학생은 표준 점수의 합이 무려 이제 150점이 되고요. 또 물리학 원과 화학 원을 선택해서 만점 받은 학생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안타깝게도 만점이 132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환 표준 점수를 좀 활용하는 대학을 좀 고려해서 좀 살펴보면은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생윤 윤사 조합 같은 경우에 150점이 아니라 변환 표준을 쓰면은 140점에서 141점 정도로 그 점수가 약간 깎이는 경향이 있고요. 물리학 원하고 화학 원을 선택한 학생들은 132에서 한 136.7점 정도로 약간 올라가면서 최고 이제 150대 132라고 하는 18점의 차이가 한
5, 6점 정도의 차이로 이제 좁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화학이나 물리 원을 선택해서 일반 표준 점수에서 좀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이런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국민대, 서울과학기술대 그리고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이라든가 각 교대들 이런 대학들은 변환 표준 점수를 쓰지 않고 일반 표준 점수를 그대로 씁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R표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그대로 쓰고 이 점수가 높은 학생들,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조합으로 선택한 친구들은 이렇게 변환 표준 점수를 안 쓰는 일반 표준 점수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더 유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도 이 방송 보시는 부모님들은 이런 궁금증 가지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점수가 많아? 이 변환 표준 점수, 일반 표준 점수, 뭐 100분위 R표점 여러 가지 점수들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수험생들이 정시 모집 앞두고 이 저마다 다양한 또 합격 예측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무작정 맹신하면 곤란해질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이제 예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표준 점수 같은 거 다 계산해 줍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편하긴 한데 문제는 이제 이 예측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전년도 입시 결과와 비교해 가지고 올해 입시 학생을 이제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경험치를 통한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계학을 이용해 가지고 모집 인원과 누적비를 계산해서 대략 이 정도에서 합격하겠다라고 하는 예측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상 공간 안에서 모의 지원을 학생들이 함으로써 어느 대학에 어느 학과에 얼마나 몰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합격을 예측하는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방법에 이제 공통점이자 이제 고민해야 될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비슷한 성적대 학생들은 항상 비슷한 예측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유난히 그 수능 고득점자들 중에서 동점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측 프로그램하고 좀 다르게 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한 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예측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런 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되게 고심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따라서 예측 프로그램만 믿지 마시고 모집 인원의 증감 또는 이제 한 3년치의 경쟁률 또 합격선 이런 변화들을 좀 분석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좀 자기 성적하고 비교하면서 신중한 지원 전략을 세워서 도전을 하시되 이 예측 프로그램들은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로만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치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정시 모집 정말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원서 준비 앞두고 수험생들이 꼭 점검해야 될 항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매번 지적하는 부분이고 또 입시 전문가들이 대체로 이제 얘기하는 바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이제 자신의 점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 점수가 어떤 대학에 어떤 활용 지표와 어떤 반영 비율로 적용됐을 때 가장 유리하게 점수가 나오는가 하는 부분들을 절대적으로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원할 대학이 어느 정도 이제 정해지게 된다면 그 대학의 최종 모집 인원 그리고 지난 3년간의 그 대학의 입시 양상들 특히 경쟁률이라든가 또는 합격선의 변화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되겠고 또 마지막으로 이거 학생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가 지원할 대학의 그 최종 마감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 일자와 마감 시간이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꼼꼼히 확인을 하고 신중한 지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정시 모집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아마도 이 크리스마스 기간에도 학생들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 수시 모집에서 조금 아쉬운 결과가 있었던 수험생이라도 아직 기회 남아 있으니까 끝까지 최선 다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